자,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듣고 나면 가슴이 먹먹해지고 또 한편으로는 통쾌해서 무릎을 탁 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마을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시집 온 지 10년. 단 하루도 편히 자본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끼도 배불리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우유부단하고 시어머니는 독사보다 독했습니다. 이 여인이 마침내 눈을 감던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통곡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 며느리가 세상을 떠난 지 딱 사흘 뒤, 그 악독하던 시어머니에게 하늘이 벌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며느리의 한이 어떻게 세상을 뒤흔들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기막힌 사연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이야기 좋아하십니까? 억울한 사람 편을 들어주는 하늘의 이야기. 착하게 살면 결국 복을 받고 나쁘게 살면 결국 벌을 받는 이야기. 우리 채널에 오시면 이런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바로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십시오. 벨 알림까지 눌러두시면 새 이야기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요.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때는 조선 헌종 임금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80년쯤 전 이야기입니다. 전라도 남원 땅. 지리산 자락이 완만하게 내려앉은 곳에 버드나무골이라 불리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름처럼 마을 어귀에 버드나무가 줄지어 서 있었고요. 그 아래로 맑은 개울이 졸졸 흘렀습니다. 봄이면 버드나무 가지에 연초록 새순이 돋아 마을 전체가 연두빛으로 물들었지요. 참으로 아름다운 마을이었습니다. 허나 아름다운 풍경과 달리 이 마을에는 사람들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윤씨 댁이었습니다. 기와집 세 채가 나란히 붙어 있는 마을에서 제법 살림이 넉넉한 집이었지요. 뒤로는 텃밭이 넓게 펼쳐지고 앞으로는 논이 성맞이기나 됐습니다. 이 집의 안주인,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되는 사람이 윤씨 할멈이었습니다. 나이는 60을 바라보았고요. 허리는 꼿꼿하게 곧았으며 눈매는 날카롭기가 칼날 같았습니다. 입술은 늘 얇게 다물려 있었고 말 한마디 할 때면 독이 배어 있었습니다. 에구, 이 윤씨 할멈이 얼마나 고약한 펄슨인지 동네 사람들이 수근거렸습니다. 저 집 며느리 얼굴을 보면 못 보겠어. 날이 갈수록 수척해지잖아. 다 시어머니 때문이지 뭐. 어쩌다 저런 시집에 들어갔나. 불쌍해라. 윤씨 할멈의 아들은 윤서방이었습니다. 나이 30을 간 넘긴 사내였지요. 생김새는 준수했습니다만 성격이 어찌나 물렁한지 어머니 말이라면 꼼짝도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하자는 대로 해야지 내가 어떻게 해. 이것이 입버릇이었습니다. 아이고, 이런 남편이 다 있습니까? 그리고 이 집의 며느리. 오늘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이 되는 사람. 이 여인의 이름은 순이었습니다. 아, 본명은 순덕이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냥 순이라 불렀지요. 경상도 하동에서 시집 온 여인이었습니다. 시집 올 때 나이가 18이었으니 지금 나이 28. 꽃다운 나이 10해를 이 집에서 보낸 것입니다. 순이는 얼굴이 보름달처럼 둥글고 환했습니다. 처음 시집 왔을 때는요. 허나 지금은 그 보름달 같던 얼굴이 초승달처럼 갸름하게 파여 있었습니다. 눈 아래 그늘이 짙고 두 볼은 움푹 꺼져 있었지요. 손은
12달 내내 무리를 하는 터라 손마디가 굵게 부어 있었고 손등은 트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허리도 늘 구부정했습니다. 쉴 새 없이 일을 하다 보니 허리 한번 제대로 펼 시간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윤씨 할멈이 며느리를 어떻게 구박했는가 하나하나 들어보시겠습니까? 첫째, 밥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밥을 먹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남편이 그 다음, 그리고 마지막에 순이가 먹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순이 차례가 될 때쯤이면 밥솥에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누른밥 긁어낸 것, 아니면 찬밥 한 덩어리가 전부였지요. 며느리가 뭐 그리 배불리 먹어야 해. 일만 잘하면 되지. 윤씨 할멈의 논리였습니다. 그러니 순이는 언제나 배가 고팠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밥을 짓고 물을 깃고 빨래를 하고 논에 나가 일을 하고 돌아와 저녁을 짓고 설거지를 하고 나면 자정이 넘었습니다. 그 긴 하루를 찬밥 한 덩어리로 버텨야 했습니다. 애구머니나. 둘째, 말이었습니다. 윤씨 할멈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는 퉁박과 욕설뿐이었습니다. 이 못난 거사. 경상도 총것이 배운 게 뭐 있어. 이렇게 못하는 게 어딨어. 밥도 제대로 못 짓고. 내 어미가 도대체 뭘 가르친 거야.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눈을 감는 순간까지 이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처음에 순이는 울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눈물도 마르는 법. 나중에는 그냥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표정도 없이. 마음이 그만큼 굳어버린 것이지요. 셋째, 그리고 가장 가혹한 것. 아이 문제였습니다. 순이는 결혼한 지 2년 만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딸이었지요. 그런데 윤씨 할멈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딸이라고? 딸을 낳았어? 이 집에 대를 이어야 하는데 딸이라고? 할멈이 삼방문을 박차고 들어와서 갓 태어난 아이를 한번 보고는 씩씩거리며 나갔습니다. 산후조리는 꿈도 못 꿨습니다. 이틀 만에 일어나서 부엌에 나가야 했습니다. 그 아이마저도 2돌이 되기 전에 열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를 잃은 순이가 사흘밤을 울었습니다. 그런데 윤씨 할멈이 뭐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기도를 드려야지. 못난 애미 닮아서 명도 짧구나. 어머나, 이런 사람이 다 있습니까? 자식 잃고 우는 며느리한테 그 말을 내뱉다니. 마을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기가 막혔지요. 그 뒤로 순이는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몸이 너무 상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순이 나이 28 되던 해, 늦가을이었습니다. 지리산 단풍이 지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그 계절이었지요. 그해 가을은 유독 추웠습니다. 서리가 일찍 내려서 논밭의 겉들을 서둘러 거두어야 했습니다. 윤씨댁 텃밭일도 모두 순이 몫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밭에 나가 물을 뽑고 배추를 거두고 고구마를 캐는 것이 순이 할 일이었지요. 그런데 하필 그날 밤사이 찬비가 내렸습니다. 새벽 찬비에 흠뻑 젖은 밭에 순이가 새벽부터 들어가 일을 했습니다. 맨손으로 흙을 파고 진흙밭을 기어다니며 고구마를 캐었지요. 저녁 무렵 순이가 집에 들어왔을 때 얼굴이 파랬습니다. 입술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어머니, 저 몸이 좀... 밥은 다 됐어? 저녁밥은? 윤씨 할멈이 쏘아붙였습니다. 아직. 이것 봐라. 몸이 어떻다고? 멀쩡하면서 꾀병 부리는 거 아니야? 순이가 아무 말도 못하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손이 얼어서 젓가락도 제대로 못 잡는 것을
간신히 밥을 지어 상을 차렸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열이 올랐습니다. 온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랐지요. 남편이 이마를 짚어보더니 열이 높네? 어머니께 말씀드려야겠다 했습니다. 괜찮아요. 자고 나면 나을 거예요. 순이가 말렸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말해봤자 핀잔만 듣는다는 것을 잘 알았으니까요. 그렇게 이틀이 지났습니다. 열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올랐습니다. 그러나 순이는 아프다는 소리를 못했습니다. 열이 펄펄 나는 몸으로 새벽에 일어났고 부엌에서 밥을 지었으며 물을 길었습니다. 그러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부엌에서 뭔가 쓰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쿵. 남편이 달려가 보니 순이가 아궁이 옆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직 나무지걱을 쥐고 있었지요. 여보, 여보. 남편이 순이를 안아 일으켰습니다. 순이가 눈을 떴습니다만 눈동자가 흐릿했습니다. 밥은 아직 다 안 됐어요. 애구머니나 쓰러지면서도 밥 걱정을 하다니 이 가련한 여인을 보십시오. 그런데 바로 이때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윤씨 할멈이 나왔습니다. 쓰러진 며느리를 내려다봤습니다. 눈 하나 깜짝 않고 꾀병이다 했습니다.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이건 일어나라고 해. 꾀병으로 들어누우면 집안 꼴이 뭐가 돼. 남편이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어머니 눈치를 보느라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순이를 방에 누웠습니다. 허나 의원을 불러야 한다는 말은 못 꺼냈지요. 그날부터 순이는 방에 누웠습니다. 열이 사흘, 닷새, 일해가 되어도 안 내렸습니다. 의원 한 번 부르지 않았습니다. 윤씨 할멈이 허락하지 않았으니까요. 의원 부를 돈이 어딨어. 그리 약해 빠진 것이 며느리 노릇을 하면 뭘 해. 마을 사람들이 나중에 안 것이었지만 이웃 안악들이 그 소문을 듣고 넘어왔습니다. 순이야, 괜찮아? 예, 괜찮아요. 순이는 그렇게 말했지만 이웃 안악들이 보기에는 괜찮은 게 아니었습니다. 눈이 쑥 들어가 있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지요. 윤씨마님, 의원 좀 불러야겠습니다요. 이웃 안악이 윤씨 할멈에게 말했습니다. 남의 집 사정에 왜 참견이요? 윤씨 할멈이 싸늘하게 쏘아붙였습니다. 이웃 안악이 아무 말도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그렇게 열흘이 지났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밤이었습니다. 남편이 방에 들어오니 순이가 눈을 크게 뜨고 있었습니다. 숨이 가빠 보였지요. 여보, 나 좀 일으켜줘요. 남편이 순이를 일으켰습니다. 순이가 창호지 문틈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버드나무골의 밤하늘이었습니다. 별이 총총했지요. 순이가 오랫동안 그 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친정어머니 보고 싶어요. 남편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런 소리 마. 다 나으면 보내줄게. 아니요. 순이가 작게 웃었습니다. 슬프고도 담담한 웃음이었죠. 나 아마 못 나을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여보, 왜? 내가 죽으면 말이에요. 죽긴 왜 죽어? 내가 죽으면요. 순이의 목소리가 더욱 가늘어졌습니다. 제 무덤 근처에 버드나무 한 그루만 심어져요. 내가 이 마을에 시집와서 제일 좋아한 게 저 버드나무였거든요.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니까. 그러나 순이의 눈은 이미 먼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보, 응, 원망은 하지 마요. 다 내 팔자 소간이에요. 시어머니도 원망하지 마요. 아이고, 이 여인을 보십시오. 죽어가면서도 원망 한마디 없이 이렇게 착한 여인이. 남편이 손을 잡았습니다. 순이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 지나고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순이가 숨을 거뒀습니다. 28 나이였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남편이 통곡을 했습니다. 그 울음소리에 마을 사람들이 잠을 깼습니다. 순이가 갔구나.
아이고, 결국. 마을 사람들이 윤씨 댁 마당에 모여들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윤씨 할멈을 보십시오. 마당에 나와 서서 구경하는 마을 사람들을 보더니 이게 무슨 일이야? 다들 왜 이래?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눈물 한 방울 없이. 한 집 가장 하나가 죽었다고 호들갑이야. 애구머니나. 이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어떤 안악이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사람이 죽었는데 그런 말씀이 나오십니까? 뭐? 당신이 뭔데 내 지밀의 간섭이야? 윤씨 할멈이 눈을 부라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들 속에 분노가 담겨 있었지요. 순이의 장례는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윤씨 할멈이 크게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니까요. 며느리 장례에 무슨 돈을 쏟아부어? 사흘 장례를 마치고 순이는 마을 뒷산 자락에 묻혔습니다. 남편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무덤 옆에 어린 버드나무 한 그루를 심었지요. 당신이 좋아하던 버드나무야. 남편이 무덤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제야 서러운 것이었지요. 살아있을 때 지켜주지 못한 것이. 장례를 치르고 닷새가 지났습니다. 이상한 일이 시작된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윤씨 할멈이 잠에서 깼습니다. 이상한 소리가 들렸거든요. 부엌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 물 깃는 소리, 마치 누군가 새벽밥을 짓는 것 같은 소리였지요. 윤씨 할멈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분명히 들렸습니다. 아궁이에 불 떼는 소리, 가마솥 뚜껑 여는 소리. 윤씨 할멈이 슬그머니 문을 열었습니다. 마루에 나서서 부엌을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궁이에 불이 피워져 있었습니다. 아직 어두운 새벽인데 불이 환히 피워져 있었습니다. 윤씨 할멈이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돌쇠야, 돌쇠야. 그러나 대답이 없었습니다. 윤씨 할멈이 부엌으로 들어가 보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궁이에 불만 타고 있을 뿐이었지요. 꿈이었나? 할멈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꿈이 아니었습니다. 아궁이에 불은 분명히 타고 있었으니까요. 그 다음 날 밤이었습니다. 윤씨 할멈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한참 자다가 무언가에 눌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방 안 공기가 이상했습니다. 냉기가 도는 것이었지요. 늦가을도 아니고 한겨울도 아닌데 방 안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냄새가 났습니다. 흙냄새였습니다. 젖은 흙냄새. 마치 무덤 근처에서 나는 그런 냄새였지요. 윤씨 할멈이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누구야? 누구 있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창호지 문에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사람 그림자였습니다. 아주 가냘프고 작은 여인의 그림자였지요. 누구야? 윤씨 할멈이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그림자가 사라졌습니다. 할멈이 문을 열어 젖혔습니다. 마루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루 위에 뭔가 있었습니다. 할멈이 내려다봤습니다. 젖은 발자국이었습니다. 여인의 발자국. 아주 작은 맨발 발자국이 마루를 건너 마당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윤씨 할멈이 그 발자국을 따라 눈으로 쫓았습니다. 발자국은 마당을 지나 살인문 밖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을 뒷산 쪽 방향으로. 바로 이 순간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윤씨 할멈이 그날부터 잠을 못 잤습니다. 밤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거든요. 셋째 날 밤에는 방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가늘고 슬픈 울음소리였습니다. 넷째 날 밤에는 머리맡에서 싸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다섯째 날 밤에는 꿈에 순이가 나타났습니다. 온몸이 흙투성이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텅 빈 눈이었지요. 그런데 그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뚝뚝 떨어지는 눈물이 마루를 적셨습니다. 순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윤씨 할멈이 꿈속에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어머니, 저 배고파요. 그 말 한마디에 윤씨 할멈이 잠에서 깼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숨이 가쁘게 몰아쉬어졌지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물이 났다.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윤씨 할멈이 손으로 눈을 닦았습니다. 그러고는 스스로도 어리둥절했지요. 내가 왜 우는 거야? 허나 알고 보면 알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이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양심이 살아나는 소리였지요. 평생 묻어두었던 그것이 순이의 혼이 두드리는 바람에 깨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열흘이 지났습니다. 윤씨 할멈은 몰라볼 정도로 수척해졌습니다. 밥을 못 먹었습니다. 잠을 못 잤습니다. 그 꼿꼿하던 허리가 구부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날카롭던 눈매가 풀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죠. 윤씨 할멈이 요즘 이상하더라. 혼자 중얼거리던데 순이 때문이래. 밤마다 뭔가 나온다나 봐.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윤씨 할멈이 혼자 뒷산에 올라갔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새벽이 밝아오는 시간이었지요. 할멈이 순이 무덤 앞에 섰습니다. 무덤 옆에는 남편이 심은 어린 버드나무가 가느다란 가지를 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초겨울 바람에 버드나무 가지가 흔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손을 흔드는 것 같았지요. 윤씨 할멈이 무덤을 내려다봤습니다.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무릎을 꿇었습니다. 순이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이야, 내가 왔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버드나무 가지들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윤씨 할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평생 남 앞에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던 사람이 이렇게 무너진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어.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 인정하기 싫었어.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기가 싫었어. 눈물이 흙으로 떨어졌습니다. 배고프다 했지, 꿈에서. 배고프다고. 내가 밥을 안 줬지. 내가 그랬지. 할멈이 손으로 얼굴을 덮었습니다.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통곡 소리가 뒷산에 울렸습니다. 새들이 놀라 날아올랐습니다. 그 울음소리를 들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침 새벽 일찍 산에 나무하러 올라오던 마을 김노인이었습니다. 김노인이 멀리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윤씨 할멈이 며느리 무덤 앞에 엎드려 우는 것을. 김노인이 그 자리에 멈춰서서 오랫동안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발길을 돌렸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윤씨 할멈은 달라졌습니다. 집에 들어와 아들을 불렀습니다. 얘야, 얘 어머니, 순이한테 내가 잘못했다. 아들이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어머니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다니. 어머니, 말 끊지 마라. 내가 이 말하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알아? 평생이 걸렸어. 그래도 늦었지만 말해야겠다. 할멈이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순이가 쓰던 방 청소해라. 깨끗이 해라. 그리고 순이 친정에 기별을 넣어라. 내가 친정 어머니께 직접 사죄를 해야겠다. 예? 왜 못 알아들어? 어서 해. 아들이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순이 친정 어머니가 버드나무골에 왔습니다. 경상도 하동에서 먼 길을 달려온 것이었지요. 흰머리가 성성한 노파였습니다. 이름은 박할머니였습니다. 딸의 부고를 받고 달려오지 못한 것이 평생 가슴에 한이 맺혀 있는 분이었지요. 윤씨 할멈이 박할머니를 마당에서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잘못했습니다. 되게 귀한 딸을 제가 죽인 것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박할머니가 굳어버렸습니다. 그 꼿꼿하던 윤씨 할멈이 마당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박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내 딸이 얼마나 고생했어. 고생했습니다. 많이 고생했어요. 두 할머니가 마당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들 윤서방도 엉엉 울었지요. 허허, 그 마당에 눈물 안 흘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뒤 윤씨 할멈이 한 일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순이 무덤에 달마다 손수 올라가서 밥 한 그릇과 나물 반찬을 올렸습니다. 살아서 배불리 못 먹었으니 죽어서라도 실컷 먹어라. 이렇게 말하면서요. 둘째로 마을의 가난한 집 며느리들을 불러 밥을 먹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이요. 며느리란 게 다 귀한 몸이야. 남의 집 귀한 딸이 시집 온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요. 셋째로 순이 친정 박할머니를 매년 봄에 모셔다가 며칠씩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딸 대신 내가 효도를 해드리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혀를 내둘렀습니다. 저분이 그 윤씨 할멈 맞아? 사람이 저렇게 바뀔 수가 있어? 순이가 죽어서 이 마을을 바꿔놓았네. 그 말이 맞았습니다. 순이가 살아서는 못 이룬 것을 죽어서 이루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음을 돌려놓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복선들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처음에 순이가 한 말, 무덤 옆에 버드나무 한 그루 심어달라는 말. 그 버드나무가 단순한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윤씨 할멈이 무덤에 찾아갔을 때 버드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렸지요. 마치 손을 흔드는 것처럼. 그것은 순이가 보낸 신호였습니다. 어머니, 원망하지 않아요. 다 잊었어요. 하는 신호였지요. 그리고 또 기억하십니까? 순이가 마지막에 한 말, 시어머니 원망하지 마요. 라는 말. 그 말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순이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원망하면 그 한이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용서하고 가야 시어머니의 마음도 열린다는 것을. 착한 사람의 지혜가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복선. 꿈에서 순이가 한 말. 어머니, 저 배고파요. 그 말이 윤씨 할멈의 가슴을 뚫었습니다. 평생 양심을 잠재워 두었던 것이 그 말 한마디에 터져버린 것이지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귀신이 아닙니다. 자기 양심입니다. 그 뒤로 몇 해가 지났습니다. 버드나무 꼴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왔습니다. 순이 무덤 옆에 심은 버드나무가 해가 지날수록 무럭무럭 자라서 마을에서 제일 큰 버드나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봄이 오면 그 버드나무에서 제일 먼저 새순이 돋았고 그 연초록 새순이 돋아나는 날이면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순이가 봄 인사를 하는구나. 그리고 윤씨 할멈은 그 버드나무에 새순이 돋는 것을 볼 때마다 손을 모으고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잘 있지, 순이야. 잘 있어. 마을 개울가 버드나무들이 봄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마치 그렇다고 대답하는 것처럼. 아이고, 이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먹먹해지지 않으십니까? 착하게 살다 간 사람은 죽어서도 세상을 바꾸는 법입니다. 눈물 한 방울이 돌도 녹이는 법이지요. 권선징악이란 거창한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어디십니까? 저는 말이지요. 순이가 쓰러지면서도 밥은 아직 다 안 됐어요 하는 그 장면이 가장 마음에 걸립니다. 일평생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쓰러지면서도 남 걱정을 먼저 하는 삶.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억울하게 사신 분들, 참고 또 참으며 사신 분들. 그분들의 삶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은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전라도 남원 버드나무골, 원통하게 간 며느리 순이의 이야기였습니다. 순이는 비록 짧은 생을 살았지만 그 짧은 생에 남긴 것이 있었습니다. 용서였습니다. 원망 대신 용서를 선택한 그 마음이 시어머니의 굳은 마음을 녹였습니다. 마을을 바꿨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어르신들, 살면서 억울한 일 많으셨지요? 참고 사신 일 많으셨지요? 허나 그 참음이, 그 착함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 오늘 이야기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댓글 하나하나가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면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어르신들께 닿을 수 있습니다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